있으며 대학부 제자도로는 과천교회에 550명, 유아지파에 1,400명, 12지파로는 대학생이 총 17,000명이 있습니다. 제가 8년간 들어온 신천지 교리가 있었기에 신천지를 탈퇴해야겠다라고 마음먹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 부모님께서는 이단 상담사를 만나볼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신천지에서 들어온 말들이 있었기에 이단 상담사를 만나면 영이 죽는다, 만나면 큰일 난다, 이런 말들이 세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거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겪어야 될 일이라 생각을 했기에 이단 상담사님을 4월부터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서 들은 얘기들은 충격이었습니다. 신천지의 시작부터 센터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리들이 하나부터 끝 10까지 다 틀린 내용이었고, 신천지에서 자부하는 실상도 하나도 맞는 것이 없는 사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나니 저의 20대가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아직도 신천지가 맞다 생각하며 가족도 학교도 직장도 때려치고 신천지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이 우물 안에 개구리인지도 모르고 신천지 안에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이 기자회견 내용을 꼭 듣는다면 자신이 있는 곳이 진정으로 맞는 곳인지 자신의 눈으로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는 신천지에서 나온 뒤 양재에 위치한 복음의 교회 성도로서 교회를 출석하고 있으며 구리 이단 상담소에서 상담교육을 받고 구루터기 상담협회의 교육반사로 있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가 신천지에서 한 잘못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앞으로 주어지는 시간들은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속히 나올 수 있도록 돕고, 또 남은 시간들은 신천지가 확실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일하고자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폭로하는 내용들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그 수뇌부들이 처벌을 받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PPT 내용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의 모든 활동은 교회 확장을 위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작년 6월경 한국 대학생 선교회인 CCC가 한기 총회에서 탈퇴한 것을 듣고 총회 전도부장에게 CCC를 정복하라고 직접 명령을 합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직접 동아리를 층에서 정복하라고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총회 전도부장을 중심으로 작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약 전국 21개의 대학교에 42명의 대학생을 동아리에 가입시켰습니다. CCC가 기독교 동아리다 보니 신천지인으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정통교회의 성도로 등록을 시키고 그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신천지인으로서 동아리 내에서 의심을 받을 경우 CCC에서 부모님께 연락을 할 수 있다 보니 부모님이 신천지인이 아닌 성도들은 신천지 내에 부녀부, 장년부를 위장 부모님으로 매칭을 시켜서 신천지인으로 오해받으시 CCC에서 전화 올 상황을 대비시켰습니다. 이 외에도 각 지파마다 CCC 동아리 출신자를 선출해 피드백자, 즉 활동팀장으로 배치한 뒤 매주 각기 다른 미션들을 지시하고 점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와 정통교회의 찬양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정통교회에서 찬양하는 법으로 찬양해보기, CCC의 교리를 신천지 다른 증거로 답해보기, 이런 것들을 매주 미션으로 주고 하나하나 확인 점검을 해갔습니다. 신천지 12지파가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 12지파 투입원이 다 같이 모여 정신교육을 듣는 시간은 총 3번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은 작년 7월, 한 번은 작년 12월, 한 번은 올해 2월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올해 2월에 진행된 모임 보고서입니다. 이 모임의 경우 2월 15일 과천교회에서 진행이 됐으며 이 모임에는
바돌로의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의 성도 144명이 모였고 이 모임에는 대구에 위치한 다대육교회 성도 10명도 온 모임이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작년에 활동한 결과를 결산하고 올해의 목표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목표로는 기존 투입원들은 순장이 되도록 하고 신규 투입원 총 90명이 두 학기에 걸쳐 투입되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 모임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앞에 교육하고 있는 사람은 저입니다. 이 모임은 2월 15일 토요일에 진행이 되었고 총회 전도부 주관으로 과천교회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31번째 확진자는 확진 판정을 2월 18일에 받았고 2월 9일과 2월 16일에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2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모임에 온 사람은 대구 지역 다대오지파 성도가 있었고 이 성도들 중에서는 2월 9일 31번째 확진자와 함께 예배드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임에 참석한 성도 중 100% 다대오지파 대학부장이 문의를 해왔습니다. 대구교회 문의를 해왔습니다. 2월 9일 예배를 드린 후 동선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에서 묻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임의 총 담당자였던 총회 전도부장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지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받은 답변은 2월 15일 모임으로 인해 신천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모임 자체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또한 CCC 관련자 모두에게 CCC 관련된 텔레그램 창을 모두 없애고 2월 15일 모임을 포함한 CCC 모든 자료를 전부 파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만약 이 모임에서는 코로나 31번째 확진자와 함께 예배드린 성도가 있었지만 정부 당국에는 알리지 않은 모임이었습니다. 대학부장이었던 저로서는 이 모임 말고도 분명히 은폐된 모임들이 더 있을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는 또 보건 당국에서는 신천지가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과연 진실된 것인가 공정한 처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현재 신천지는 총회 전도부장을 중심으로 대행 체계를 꾸려 일련의 상황들을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진은 총회 전도부장이 직접 교육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렇기에 총회 전도부장은 이 모임에 대해 모른다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이 모임은 2월 15일 모임 전체 단체 사진이며 주황색 넥타이를 맨 사람이 대구 지역에 속한 다대오지파 성도입니다. 여기 10명이 대구 지역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성도들입니다. 또한 신천지는 코로나19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경기도는 신천지에게 신고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신천지에서는 2월 25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 2월 25일 새벽 2시에서 3시경 전체 임원들을 텔레그램 창으로 모이라 했습니다. 모이라고 한 뒤 오늘 오후나 오전 중으로 정부 당국에서 총회로 올 것 같다. 그래서 명단을 가지고 갈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명단이 드러나면 안 되는 공무원, 정치인, 기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올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새벽 저녁에 많은 사람이 잠금 채워서 임원들이 임의로 올렸고 너무 많은 인원이 올라오자 오후 10시경에는 다시 한 번 더 최종으로 빼야 될 인원들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공무원도 제외시켜야 하냐? 공무원, 정치인, 의사, 기자를 빼야 한다. 간호사도 제외시켜야 하냐? 이런 식의 대화가 과천 청년회 부장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여기에 있는 임땡땡 총무 같은 경우에는 과천교회 청년회 총무이자 전국 12지파 청년회 총무이며 여기 김땡땡 서기 같은 경우에는 과천교회 서기이자 전국 12지파 청년회 서기입니다.
분명 명단 조작은 확실히 일어났고 또 저도 그것들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보건당국에서는 현 총회장과 또 그 수뇌부들이 구속되는 현 상황 가운데 확실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코로나19로 사회가 혼란해지자 이만희 총회장은 3월 2일 날 사죄한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에게 2번 절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성도들은 그 기자회견을 보며 집에서 다 눈물을 흘렸고 또 이 모습을 본 뒤에 총회에서는 실제로 외출을 삼가하게 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는 성도들은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둘 것을 권했습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와 직장을 그만둬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성도들도 있었고 이 당시에는 가족들과 외출을 하는 것도 막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신천지 성도라면은 또 신천지 신도가 있는 가족이라면은 알 것입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을 한 지 채 2주도 지나지 않아 올해 3월 14일 이만희 총회장은 가평 평화의 궁전 내에서 이렇게 신천지 37년 대축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신도들도 모르는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때에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고 이만희 총회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확실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 이후에 신천지 신도가 있는 가족은 매 순간 다툼과 불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신천지 신앙을 지키겠다고 집에서 뛰어내린 성도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만희 총회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 3월과 4월에 벚꽃놀이를 다니며 본인의 즐길 것과 놀 것은 다 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법적 책임 유무를 떠나서 이만희 교주의 시기 적절치 않은 행동입니다. 부장님 저 역시도 가족들이 신천지 신앙을 알고 있었기에 매 순간 다툼과 불화가 잦았습니다. 하지만 부장으로서도 이 사진을 보고는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만희 총회장이 가평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이만희 총회장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자 이만희 총회장은 인사원에 있는 본인의 집 안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다천 청년의 임원들에게는 집 근처에 기자들이 올 수 있으니 집 근처를 돌면서 신차를 하라고 했고 기자 차량이 보일 시에는 곧바로 지시하라 하여서 오전조와 오후조와 저녁조 차량조로 나눠서 신차를 계속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이만희 총회장이 거주하고 있는 인덕원에 있는 한 아파트 집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찍은 것도 집 앞에 수상한 차량이 보일 시에는 차량 안에 사람이 타고 있을 시에는 차량 번호와 차 모양을 찍어서 보고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일은 2주에서 3주간 진행되었고 조금 잠잠해지자 이만희 총회장은 밤중에 다시 가평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에 신천지 내에서 탈퇴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예측을 해왔습니다. 이 사진은 2020년 4월 1일자 기준 신천지 내부 데이터입니다. 국내 성도 21만 2,324명 중 4월 1일자 기준으로 탈퇴자는 5,995명으로 제적 대비 약 2.8%입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이단 전문가분들은 신천지 탈퇴자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내부 성도는 13만 남았을 것이다 추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한참 터진 이후에도 내부 성도는 3%가 미만으로 탈퇴를 했습니다. 또 이 데이터는 12지파 내무부장 신앙관리 데이터 공유 내용으로서 4월 15일자 기준으로는 총 6,390명이 탈퇴해 제적 대비 3%의 성도가 탈퇴했습니다. 현재 신천지는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된 이후 더욱더 결속력이 강화된 상태입니다. 이 수치들을 본다면은 현재 국내 성도는 약 19만에서 20만 정도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천지에서는 가족들에게 신천지가 다니는 것이
이거는 작년 12월 20일에서 21일에 진행된 체력훈련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직책자도 아닌 예비 직책자들을 체력훈련 시키는 사진입니다. 이 왼쪽의 사진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손과 발을 밧줄로 묶은 뒤 또 그 사람을 가로등에 묶어두고 머리에 비닐을 씌운 사진입니다. 또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새벽 중 6인 침각을 묶어놓고 걸을 수 있도록 지시를 시키는 사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원 여러 명이 들고 이동을 시키거나 조원 모두가 눈을 가리고 조장의 소리로만 통솔해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들을 오밤중에 야외에서 진행을 시키고 또 이 외에도 하얗된 조원을 찾기 하면서 조원 한 명을 일부러 숨긴 뒤 그 조원을 찾을 때까지 미션을 주는 등 이런 것들을 직책자가 되기 전에 미션으로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에도 매주 진행되는 교리교육, 전도활동, 모임 등이 있고 이 모임이나 교육이나 활동에 부진할 시에는 1대1로 사명자를 찾아가 만남을 진행하고 신방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천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코로나와 총회장 구속 이후에도 신천지 신도의 대량 이탈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볼 때에 앞으로 신천지의 활동은 더욱더 교묘해지고 대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는 대학생과 청년들이 어떻게 포교 활동을 진행했고 또 어떤 활동을 진행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A와 B는 총학생회장,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을 의미합니다. 현재 전국의 총 4개의 대학교는 총학생회장이 신천지인이며 총 5개 학교의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이 신천지입니다. 그렇다 보니 올해의 목표는 각 지파에서 A와 B를 2개 이상씩 확보하고 현재 총학생 회장이거나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인 사람들은 자신의 학교의 회장직을 신천지인에게 되물림해주는 것, 이것을 미션으로 주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신천지로 전도활동을 할 때에는 공공지자체장을 단체 행사에 참석을 시킵니다. 해서 축사를 부탁하고 이 사진들을 통해서 공신력을 얻습니다. 공신력을 얻은 단체를 통해서 또 다른 위장 단체들과 함께 MOU를 맺고 다른 단체들에게 공신력을 줍니다. 이렇게 공신력을 얻은 단체들을 통해서 단체 이름을 걸고 위장 전도 프로그램을 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자체에서 후원하는 행사에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를 전체 신천지 성도들이 동아리를 열어 참석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지나가는 시민들이 동아리 부스에 참여를 하고 자신의 번호를 적어주고 그 번호는 신천지 전도인 찾기 명단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런 후원 행사에서의 공연자들 전부 신천지인입니다. 특히 이 북을 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 중고등학생으로 이 안에서 북팀으로서 움직이고 있는 미성년자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정말로 어떠한 곳인지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심사숙고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신천지 청년의 전도부장이 포교 강연을 국회에서 열고 있습니다. 또 이 국회에서 강연을 열 때에는 국회의원 이름이 실제로 들어간 이 포스터를 가지고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행사가 신천지 행사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강연을 듣고 멘토를 만나게 되고 그 멘토를 통해 신천지 교사와 1대1 복음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포스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포스터는 8월이고 이 강연의 사진은 4월입니다. 또 포스터에서의 날짜가 많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강연을 국회에서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이 감독은 신천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내부 자료에는 우리 식구 아니니 말 조심해주세요. 이러한 내용으로 내부 문서를 만들어서 행사를 진행하고 이 감독의 얼굴이 들어가고 이름이 들어간 전도 행사 포스터로 사람들에게 홍보를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 행사가 굉장히 공신력 있고 유명한 사람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신천지 강연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강연에 오게 되면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강연 후 신천지 교사를 1대1로 매칭을 받게 되고 그 교사를 통해 또 신천지 센터로 인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신천지에서는 코로나가 들어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전도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신천지가 유명해진 상태에서는 어떻게 전도 활동을 하게 될지 지금 신천지 내부에서는 지난주에 어떠한 공지가 내려왔냐, 앞으로 다시 전도 활동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지금의 수법들은 너무나 인터넷에 알려졌기 때문에 분명히 이보다 더 교묘하게 전도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포스터를 보고서 어떠한 강연 행사를 간다 했을 때에는 그 행사가 진정으로 믿을 만한 곳인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또 강연에 가시는 강연자분들도 나를 초청한 곳이 진정으로 믿을 만한 곳인지 확인을 거쳐 신천지의 포교에 동조되는 일이 동참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신천지는 이만희 총회장과 수뇌부의 구속으로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로 옮겨졌습니다. 신천지에서 어떻게 기자회견 내용을 알았는지 지난주 기자회견을 하기 전날 밤부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또 신천지 내에서는 저에 대한 공지를 구두 전달했다고 합니다. 뭐라 하느냐, 대학부장에 나왔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집이나 학교에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슈퍼맨처럼 SG를 입거나 아니면 S배지를 달고서 신천지 이민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공지를 내렸다고 합니다. 과연 이 말을 듣고서 또 신천지 성도들은 그래야겠다. 신천지 이민을 자랑스러워해야겠다. 또 결속을 가졌다고 합니다. 신천지인이 아니신 분들은, 출신이 아니신 분들은 이 말이 어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교리로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뇌부가 하는 모든 말들을 법처럼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주위에 신천지 성도